안녕하세요, 카본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입차를 살 때 금융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본다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한마이카, 은행권을 이용한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금리가 가장 저렴한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할부, 리스, 그 다음에 장기렌트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금융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시고 그런 방법에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권 대출은 은행 가셔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 개개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라 크게 시장에서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 신한마이카 같은 경우는 중고차가 됐든 신차가 됐든 신한마이카 대출을 이용하실 때 거기에 영업인 코드를 넣는 게 있을 겁니다. 신한마이카나 하나원큐나 은행권에서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업인 코드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중고 딜러가 될 수도 있고요, 신차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그 신차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의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코드를 넣으면 실제로 금리를 0.3% 이렇게 금리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할부나 리스 또는 장기 렌트카, 이 3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는 전업사라고 업계에서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시는 렌터카 회사들 있죠. SK 렌트카, 금호 렌트카, 렌트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렌터카에서 렌트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실 텐데,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그게. 근데 캐피탈 회사들이 장기 렌트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는 법적으로 금융이 아니고요,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차를 렌트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의 렌트업입니다. 그런데 캐피탈사들이 장기 렌트카 사업자를 내고 캐피탈사에서 장기 렌트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장기 렌트가 일종의 금융상품처럼 지금 만들어져서 캐피탈 회사들이 장기 렌트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업사라고 하는 렌터카 회사들과 캐피탈사들에서 판매하는 장기 렌트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한 달에 수백 대, 수천 대의 장기 렌트를 고객들한테 대여를 해주려면 그 차들을 제조사로부터 사와서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장기로.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디선가 조달을 해와야 됩니다. 계속 그 조달 금리가, 은행권 제1금융을 끼고 있는 회사들이 조달 금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 렌트카를 판매하고 있는 캐피탈사들이 대부분이 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장기 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은 차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장기 렌트 상품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캐피탈사가 장기 렌트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 렌트료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보험입니다. 전업사들이라고 얘기하는 렌터카 회사들은 단기 렌트도 하고 장기 렌트도 하고 오랫동안 보험 업력이 쌓여서 당연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캐피탈사들보다 보험 요율 면에서 저렴합니다. 장기 렌트는 아시겠지만 월 렌트료에 보험이 포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 월 렌트료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캐피탈사들이 장기 렌트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초기 한 3년 정도는 조달 금리는 쌌지만 또 보험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캐피탈사들도 3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 요율에서도 캐피탈사도 전업사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캐피탈사가 똑같은 조건일 때는 렌트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SK 렌트카 뭐 이런 유명한 렌터카 회사들은 따로 마케팅을 통해서 모객 활동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홈쇼핑에 나와 있는 상품을 보시면 월 렌트료를 막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껴있는 부가 서비스를 많이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SK 같은 경우는 전국 스피드메이트를 통한 보증,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거를 상품으로 엮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오직 저렴한 렌트료로 승부를 하는데, 캐피탈사들은 그런 광고를 따로 안 하죠. 캐피탈사가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현대캐피탈을 제외하고요. 렌트카 시장은 전업사라고 얘기하는 것과 캐피탈사들, 이 2가지 시장으로 나뉘는 거고, 2가지 시장의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차를 살 때, 금융을 이용하실 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뭔가를 찾아보고 검색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전 시장에 가서 받는 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보게 된 지가 꽤 오래됐죠. 예를 들어 530i를 구입하고 싶다, 530i 금융 견적 또는 리스 이런 걸 견적을 하시겠죠.
BMW 530i 리스 견적. 보시면 이렇게 5시리즈 리스 오토 다이렉트 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 다이렉트 카 해서 블로그 나오죠. 다 블로그입니다. 장기 렌트 특판, 자동차 리스 이런 것들, 최저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체들이 누구냐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과연 이걸 이용하시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뜨는 이런 블로그 운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캐피탈의 에이전트입니다. 캐피탈은 법인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거지 이 개인하고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개인은 또 계약직이고 심지어 법인에 만약에 이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융사고가 터졌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그럼 그 개인이 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법인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계약직인 직원이 사고를 쳤는데 이 법인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한 요소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를 구입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생겨난 게 온라인에 많이 성행하고 있는 에이전시들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들이 자동차 계약까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계약은 차 계약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온라인 그런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을 때 이들이 계약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 계약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그 잘못된 계약 방법으로 인해서 이들이 딜을 주도를 하죠. 고객 한 명을 가지고 자동차 계약도 이들을 통해서 했고요. 금융도 이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수천만 원짜리 차를 차도 계약하고 금융도 계약하는, 또 금융에 리베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리스크도 안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사고나 차량사고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최근에 자동차 수입차 구매에 굉장히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비합리적인 거래 구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적으로 볼 때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시를 이용하겠다 하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지 마시라는 것보다는 이런 게 팩트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라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차 계약은 당연히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장 가서 계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최소한 전시장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고 전시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에서도 견적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견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이 주는 견적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주는 견적들 안에 전부 다 리베이트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전시는 좀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용을 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받은 금융이 과연 리베이트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저희 카본.kr 들어오셔서 받으신 견적을 숫자를 입력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리베이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잘 받은 견적인지 아니면 리베이트가 많이 들어간 견적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지금 수입차 운용 리스만 견적 분석이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긴 한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금융을 어떻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최근에 일어난 이런 에이전시를 통한 금융 사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